19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 안나 카레니나는 사회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화로운 살롱 속에서도 그녀는 깊은 고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귀족 사회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면엔 엄격한 규율과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안나의 어두운 드레스는 그녀의 내적 고통을 상징하죠. 1870년대 러시아 여성의 73%가 정서적 고립을 경험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872년 겨울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안나는 젊은 군관 브론스키를 만납니다. 눈싸움 후 핫초코를 함께 마시며 나눈 대화는 안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 귀족의 68%가 정략 결혼 상태였고 안나 역시 20세의 8세 연상의 카레닌과 결혼했습니다. 이 만남은 안나에게 금지된 감정의 문을 열게 합니다. 브론스키와의 만남 후 안나는 점점 더 자주 그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불륜은 사회적 추방을 의미했죠. 1874년 법원 기록에 따르면 불륜으로 고발된 여성의 92%가 이혼과 동시에 자식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안나는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도 이 금지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손짓은 내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남편 카레니는 안나의 불륜을 눈치채고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카레니는 실제 인물인 알렉세이 카레닌을 모델로 했으며 당시 고위 관료의 85%가 이와 유사하게 처신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무실은 차갑고 권위적인 공간으로 안나를 신문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대립은 안나로 하여금 사회적 질서와 정면 충돌하게 만듭니다. 안나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시 러시아법에 따르면 불륜 여성은 자식 양육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안나의 아들 세료자는 8세였고 어린이와의 분리는 안나에게 치명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1875년 통계에 의하면 이혼 여성의 78%가 자식과의 이별 후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안나의 절규는 이 비극을 상징합니다. 1876년 봄, 안나는 브론스키와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납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귀족 여성의 도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신문 기록에 따르면 이해 유사한 사건이 12건 보고되었습니다. 안나는 단지 몇 개의 가방만을 챙기며 서둘러 기차에 오릅니다. 안개 낀 기차역은 그녀의 불확실한 미래를 상징하죠. 이 선택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안나의 도피 소식은 순식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상류 사회에 퍼집니다. 당시 귀족 사회의 95%가 안나를 외면했고 그녀의 초대장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안나는 실제로 18개월 동안 어떤 사교 모임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귀족들의 모임에서 그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은 안나의 사회적 죽음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며 브론스키는 점차 안나에게 무관심해집니다. 1877년 당시 남성의 70%가 불륜 관계 후 2년 이내에 흥미를 잃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브론스키는 다시 군 생활과 사교계에 빠지며 안나를 등한시합니다. 안나는 홀로 술병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죠. 비어있는 침대는 그녀의 고립감을 극대화합니다. 유일한 버팀목이 사라지며 안나의 심리적 붕괴는 가속화됩니다. 안나는 점점 더 우울증에 빠집니다. 당시 의학 기록에 따르면 버림받은 여성의 60%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고 그중 15%는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안나는 이제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나는 공기가 되었다라는 글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안나의 초상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보여줍니다. 1877년 5월, 안나는 기차역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여성 자살의 40%가 사랑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죠. 안나의 죽음은 톨스토이가 실제로 접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기차 아래로 몸을 던지며 모두가 거짓이다라고 외칩니다. 이 장면은 19세기 러시아 사회가 여성에게 가한 압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안나 카레니나의 비극을 완성합니다.